N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7일 많은 국민들이 어제 문재인이 현충일 추념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해체를 결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망언이라고 격분에 지탄하고 있으며 그가 친북, 친공적 발언에 친공산주의적 발언에 대하여 석고 대지하고 당장 하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울분과 격정에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견해 역시 또한 커뮤니케이션에서 탈북자들이 격조 높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실상들을 감안하면 우리 탈북자 세계의 일치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음을 반영하여 오늘 언론들은 여러 가지 이 문재인 망언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북한이 역사와 전통,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NKTV 오늘 방송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김원봉이 북한에 올라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였는지 남한 사회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8년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남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평양으로 간 뒤에 그는 북한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그가 김일성의 공산 정권을 옹립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 주요한 직은 모두 5가지 직인데요. 첫째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초대 국가검열상, 그리고 조선인민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셋째가 내각의 노동상, 네 번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전쟁 시기 당군사위원회 평안북도 정권대표, 아주 이름만 들어봐도 과히 김일성의 측근이었던 것만 틀림없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에서 그가 차지했고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수행했던 그 친북적 공적들이 어떤 것인가, 그의 직책을 말입니다. 이 앞에서 보는 그의 직책을 남한식으로 분석해서는 그 의미를 똑똑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5가지 직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건 도대체 무슨 직책이며 북한 체제에서는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김일성을 위해서 어떻게 그가 열공하였는지 그것을 제가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원봉은 1948년 4월에 일단 북한으로 귀순해가지고 이해 9월 달부터 국가검열상, 초대 국가검열상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검열상에 대한 남아있는 이해는 이렇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국가검열위원회는 1948년 9월 설립된 북한 내각의 중앙행정부처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에 해당되며 감찰 업무도 관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948년 내각 산하기구인 국가검열성으로 설립되었으며 1959년 8월에 폐지되면서 업무가 최고검찰서로 이관되었다. 1960년에 다시 부활하였다가 1972년 헌법 개정과 함께 오늘날의 국가검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한다고 하면 위키백과에 올린 내용으로만 이해한다면 사실은 본질은 빠지고 겉모양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국가검열성, 지금의 국가검열위원회는 결국 김일성의 교시와 지시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법과 행정 지시들에 대해서 첫째는 국가기관, 둘째는 사회협동단체, 개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들이 사상을 검토하고 행위들을 조사해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결국은 김일성 독재 체제의 핵심적 성골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이 노동당 조직지도부 검열지도과 그리고 국가검열위원회에서 부른다고 하면 이 등골이 다 오싹 서늘해 나서 바들바들 떠는 이유가 이 기구가 바로 북한 독재체제의 바로 그 독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칼이고 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독재를 실시하는 그런 기구에는 검찰도 있고 그리고 재판소도 있고 국가보위부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법투쟁 기관들은 많은 경우에 형법이라고 하는 이런 잣대를 놓고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는데 국가검열위원회는 수령과 지도자의 교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것을 바로 그들의 사상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에 초헌법적인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원봉은 북한 정권이 초대 국가검열상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 북한에서의 일제 잔재 청산과 사회주의 이념과 그리고 제도의 설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수립에 있어서 김일성의 교시와 지시가 그대로 집행되도록 사회 전체를 감독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어긋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독재의 칼로 베어버리는 정치적 백정 노릇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화국 수립 초기에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친일파 또 제국주의 간첩 반동으로 몰려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김원봉에게 처형된 그 아까운 인명들이 원한이 아직도 구천에 떠도는데 그런 김원봉을 7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여웅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 뿌리로 추앙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이 머릿속 깊이 배겨져 있는 김원봉과의 사상적 공감대, 즉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뿌리 깊은 연정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국가검열성은 단순한 검찰 아닙니다. 그 이상의 초헌법적 독재기구라고 볼 수 있죠. 둘째로요, 그가 재직한 노동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인지 좀 보겠습니다. 김원봉은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 국가검열상에 의해서 노동상도 역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상이라고 하면 우리 남한이 고용노동부 장관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북한 정권 수립 시 북한이 노동상은 고용과 일자리 따위를 푸는 그런 행정적인 국가 업무이기 전에 일제 잔재하에서 자본가, 소상공인, 개인 수공업자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청산해서 사회주의 근로자로 만드는 일종의 정치적 변혁, 이것을 직접 떠맡은 그런 김일성의 수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아마도 김원봉의 결패 있고 또 그린가 뭔가 내밀 줄 아는 이런 추진력 그리고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믿고 가장 강범위하게 또 가장 어려운 봉건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그런 변혁의 정책 집행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노동상은요, 자산 계급을 되게 계급적으로 청산하고 처리해서 사회주의 제도에 편입시키는 이런 피를 묻혀야 되는 붉은 혁명 과정을 외부에 알리기에는 굉장히 체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화하기 위해서 노동성이라고 명칭을 달았지만은 사실 이 노동성의 진짜 목적은 계급적 원수들 중에서 자산 계급을 경제적으로 수탈해서 무릎을 꿇려서 그들을 갖다가
국가 기업소나 농장에서 순순히 일하도록 강제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김일성의 똥개가 되어서 김일성 유일 통치 체계를 옹립하기 위해 수많은 자산 계급들이 재산을 빼앗아 김일성에게 바치고 그들이 인명을 무참히 살육하여서 김일성에게 충성심을 인정받은 민족의 역적에게 지금 이 개명천지 시대까지 와서 역사를 조작해서 애국 열사로 만들겠다는 문재인은 정말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문외한이거나 얼간이거나 아니면 북한의 화려한 말만 번지르한 독재 이념인 주체 이념의 환장이 된 남한이 종북 좌파들이 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가 했던 조국통일민주전선 상무위원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조국통일민주전선 상무위원은 위키백과 등에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것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권력을 행사한지에 대해서 저희 NKTV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원래 이것은 태생부터 남한 자익들 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연합된 헤게모니를 위한 술책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강복 후에 남북한에 각각 결성되었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조직한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 통합된 것인데요. 주로 대남평화 공세에 활용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남한에서는 1946년 2월 15일 공산주의자 박헌영 그리고 연용, 허헌 등 남한 공산주의자 398명이 주도해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근로인민당, 또 인민당, 신민당,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농민조합, 전국총연맹 등 자익계 40개의 이런 정당 사회단체들을 묶어서 조직한 것이 뭐냐?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조직하였습니다. 동시에 북한에서는 1946년 7월 22일에 김일성 그리고 김두봉, 최영건 등이 주도해서 북한 노동당을 중심으로 천도교총우당, 북조선 민주당, 조선민주청년동맹 즉 13개의 단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정부가 수립된 후에 바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1949년에 이 관계자들이 전부가 평양에 올라가서 그해 6월 25일에는 남북한의 이 두 단체가 통합해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약칭으로서는 조국전선이라고 하죠. 로서 이제 개편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 조국전선은 위원장은 김일성이었고요. 실제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상무위원이었는데 그 상무위원을 바로 김일성은 김은봉의 충실성과 그리고 또 그가 남조선 출신으로서 대남 공작의 그런 핵심적인 경험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김은봉이 상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전선, 설립 초기부터 악랄한 남한 무력 통일, 아래로부터의 봉기에 의한 남한 정부의 붕괴, 이것을 기본 목표로 간첩 파견, 암해, 요인 암살, 방화, 파괴 공작 등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제로 1954년 1월 25일에 김은봉이 직접 지휘해서 대한민국 경제 혼란 및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난파된 간첩단 4명이 잡히는 걸 통해서 그의 민족 대죄가
결국은 증명되었죠. 그리고 또 김원봉이 이끄는 조국 전선이 초기 활동들은 그 이후에 노동당의 통전부 여기로 계승됐고요. 오늘날 가장 위험한 대남 공작의 총본산인 정찰총국의 뿌리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천추에 용서 못할 민족 대역죄를 감행한 김원봉. 그가 한 시절 조선 강복군에서 활동한 전적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한 만고의 죄는 불문하고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애국 열사들과 또 6.25 참전 용사들, 자유대한이 번영을 위해서 산화된 애국 영령들과 같은 반열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능멸하고 욕을 먹이는 패덕이고 패륜이라고 밖에 달리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이죠. 항의를 좀 했다고 해서 독립운동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항의를 했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로서의 제약을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항의를 했다고 해서 이자가 남친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 그것도 역사에서 용서될 수 있는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원봉을 내세워가지고 그 무슨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계심, 이것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김일성과 노동당을 우리 국군이 적인데 이 적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대가 적과 아군 이 구분 능력을 없애버린다면 그 군대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유사시에 총을 쏘아야 될지 이걸 모르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문재인과 종북 좌익들은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철저한 공산주의 신봉자이고 독재 수호자이며 또 우리 국가 전복의 특급 범죄자인 김원봉을 굳이 열사로 영웅으로 내세우려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정권 재창출, 이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국민들이 지지표인데 그 표를 김정은과 사기적인 평화소, 통일소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협력을 위해서는 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를 자기들이 정치적 쇼의 주연배우로 놀아주도록 이렇게 구걸하기 위해서는 그들 체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이런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권력의 환장이 되어 민족의 적까지 마구 끌어들이는 종북 좌익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야욕에 몸서리가 쳐지고 이가 갈립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배은망덕한 역사까지 조작한 이 추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검과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한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결집과 저항 운동을 통해서 문재인을 권좌에서 당장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통일과 김정은 정권 붕괴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절체절명의 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